가장 평화로운 곳인 줄 알았던 가족은 가장 깊은 균열을 쉽게 드러냈다. 하도 마을의 커다란 시계나무 아래에서 시댁 식구들이 겹겹이 갈등을 겪고 있었다. 시동생 지훈부터 끝없는 실수와 함께 고립감을 느낀 아내 지아까지, 실패 후 갈수록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남편 준호까지. 분노, 눈물, 희박한 약속 사이에서 이 가족은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회복하기에 너무 큰 상처일까요? 이것은 사랑, 책임감, 그리고 가족이라는 두 단어를 지키기 위한 힘든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피로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가족, 말하기 어려운 상처들이 쉽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큰 첨동 호수의 나무 아래에서 시댁 식구들은 폭풍 우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모든 사람은 상처, 고통,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갈등. 사랑과 노력이 모든 것을 치유하기에 충분할까요? 아니면 이 상처들이 우리를 영원히 갈라놓을까요? 이것은 가족, 사랑,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두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는 여정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주요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는 40살의 미연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부랴부랴 바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시간까지 수도 생활은 내게 너무 익숙했던 모양이지만 이번에는 시댁의 고향인 하도마을로 나와 남편 준호는 시아버지의 칠순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시내를 떠났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기 때문만이 아니라 대가족이 모이는 드문 기회였다. 하도는 서울에서 차로 3시간 이상 걸리는 전라도 시골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우리는 강 씨가 좋아했으면 하는 전통 도자기 티세트인 작은 캐리어와 잘 고른 선물을 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준호가 있을 때마다 항상 긴장하는 가족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컴백은 여느 때보다 부담스러운 것 같다. 시아버지 강 씨는 전형적인 가부장이다. 그는 교사가 되기 전에 군인이었고 가족의 모든 결정은 그의 뜻에 따라야 했다. 기대를 많이 했던 장남 준호에게 실망감을 결코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준호 씨는 한때 재능과 자신감이 저를 흠모하게 했던 분이었어요. 우리는 그가 여전히 매니저로 있을 때 큰 미디어 프로젝트에서 만났고 그의 결단력 있는 눈빛이 나를 설레게 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곤란을 겪었고 회사는 파산했고 그는 장기 취업 상태에 빠졌다. 지난 몇 년 동안 준호는 거의 낯설게 변했다. 그는 말수가 적고 의견을 말하는 것을 피했으며 특히 아버지와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전의 가족 식사는 강 씨로부터 종종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자네 여동생 좀 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남편도 꾸준히 승진하고 있어. 아이는 어때요? 라고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늘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준호조차 감히 반항하지 못하는 게 정말 힘들었다. 하도 마을은 수학기에 접어든 팔잡지붕의 들판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늦가을 쌀쌀한 날씨에 산빛 아래 한옥형 기와집이 산재해 있어 설렘을 금치 못했다. 나는 이 마을의 3번째 방문이지만 처음처럼 감회가 새롭다. 마을에서는 과일이 붉게 익은 늙은 감나무 근처의 작은 물집 옆에 이모 할머니들이 모인다. 미연과 준호는 거기 갔나? 이웃 아줌마가 큰 소리로 부르며 눈빛은 친절했지만 약간의 호기심이 곁들여졌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고 준호는 무거운 가방을 뒤로 당겼다. 준호가 가족과 다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당시가 아들에게 덜 가혹할지도 모른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이 관계의 균열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고 치유는 단지 명절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적어도 앞으로 며칠 동안은 이 집이 가정적인 온기를 조금이라도 흡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준호 씨 외에도 막내 동생 지훈 씨, 그리고 아내 지아 씨가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자랑하던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과는 달리 지훈과 지아는 적지 않은 말썽의 원천이었다. 준호가 경력에 어려움을 겪은 후 가문의 명예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지훈은 강 씨를 더욱 실망시켰다. 그는 술과 도박에 중독되었고
온 가족이 아는 나쁜 습관들이었지만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 2년 전 가족 만찬에서 지훈 씨를 가장 최근에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온 가족이 테이블에 앉아 그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 술이 깬 상태로 돌아와 강 씨를 분노케 했다. 이 가족이 내가 함부로 뭘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라고 그가 소리쳤지만 지훈은 그런 말들이 신경 쓸 가치가 없다는 듯 연하게 웃으며 앉았다. 식사 후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의 오래된 시계를 몰래 저당 잡히기도 했는데 나중에 지아는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할 때 우연히 말했다. 그리고 지아는 미모와 대담한 행동 둘 다 뛰어난 여자입니다. 대도시에서 태어난 지아는 항상 자신이 시댁 식구들과 다른 레벨에 있다고 생각했다. 한 번은 그녀가 솔직하게 나에게 말했다. 미연 언니, 저는 당신이 왜 이 집에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라면 오래전에 떠났을 거야. 그 태도는 내가 그녀와 이야기할 때마다 나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게 했다. 이번에 집안에 들어서면 거실에서 지아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안에는 강 씨의 고함 소리가 섞여 있었다. 옆에서 지훈이 고개 숙인 채 두 손을 꼬고 있다. 말했어. 너희들이 날 존중하지 않으면 난 여기 안 온다고. 지아는 큰 소리로 차갑게 말했다. 존경?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 가족 중 누구라도 당신에게 비친 것이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행동하나요? 강 씨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다. 준호랑 저는 그냥 서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준호는 간섭하지 말라는 신호라도 주듯 내 손을 살며시 잡아당겼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모두 진정할 수 있나요? 아버지 생신인데 이 특별한 날에 큰일을 하면 안 돼요. 그때 공기가 굳은 것 같았어요. 지아는 짜증 섞인 눈치를 주더니 지훈에게로 돌렸다. 보셨죠? 그는 감히 나를 한마디도 보호하지 못했다. 겁쟁이처럼 서 있을 줄 알아. 라고 말한 후 그녀는 당황한 지훈이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내일 예식을 준비하는 동안 지아는 돌아오지 않았다. 뒷마당에 혼자 앉아있는 지훈을 언뜻 봤는데 눈시울이 붉어졌고 아마 울어서 그랬다. 준호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잡았어요. 그가 스스로 직면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동정적이면서도 우울하게 말했다. 이 가족은 아무리 노력해도 평화로울 수 없다. 내일은 통제불능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시댁 식구들은 준호 씨 외에도 막내 동생 지훈 씨, 그리고 아내 지아 씨가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자랑하던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과는 달리 지훈과 지아는 접지 않은 말썽의 원천이었다. 준호가 경력에 어려움을 겪은 후 가문의 명예를 얻을 것으로 비대되었던 지훈은 강 씨를 더욱 실망시켰다. 그는 술과 도박에 중독되었고 온 가족이 아는 나쁜 습관들이었지만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 2년 전 가족 만찬에서 지훈 씨를 가장 최근에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온 가족이 테이블에 앉아 그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 술이 깬 상태로 돌아와 강 씨를 분노케 했다. 이 가족이 내가 함부로 뭘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라고 그가 소리쳤지만 지훈은 그런 말들이 신경 쓸 가치가 없다는 듯 연하게 웃으며 앉았다. 식사 후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의 오래된 시계를 몰래 저당 잡히기도 했는데 나중에 지아는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할 때 우연히 말했다. 그리고 지아는 미모와 대담한 행동 둘 다 뛰어난 여자입니다. 대도시에서 태어난 지아는 항상 자신이 시댁 식구들과 다른 레벨에 있다고 생각했다. 한 번은 그녀가 솔직하게 나에게 말했다. 미연 언니, 저는 당신이 왜 이 집에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라면 오래전에 떠났을 거야. 그 태도는 내가 그녀와 이야기할 때마다 나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게 했다. 이번에 집안에 들어서면 거실에서 지아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안에는 강 씨의 고함 소리가 섞여 있었다. 옆에서 지훈이 고개 숙인 채 두 손을 꼬고 있다. 말했어. 너희들이 날 존중하지 않으면 난 여기 안 온다고. 지아는 큰 소리로 차갑게 말했다. 존경?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 가족 중 누구라도 당신에게 비친 것이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행동하나요?
강 씨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다. 준호랑 저는 그냥 서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준호는 간섭하지 말라는 신호라도 주듯 내 손을 살며시 잡아당겼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모두 진정할 수 있나요? 아버지 생신인데 이 특별한 날에 큰일을 하면 안 돼요. 그때 공기가 굳은 것 같았어요. 지아는 짜증 섞인 눈치를 주더니 지훈에게로 돌렸다. 보셨죠? 그는 감히 나를 한마디도 보호하지 못했다. 겁쟁이처럼 서 있을 줄 알아. 라고 말한 후 그녀는 당황한 지훈이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내일 예식을 준비하는 동안 지아는 돌아오지 않았다. 뒷마당에 혼자 앉아있는 지훈을 언뜻 봤는데 눈시울이 붉어졌고 아마 울어서 그랬다. 준호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잡았어요. 그가 스스로 직면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동정적이면서도 우울하게 말했다. 이 가족은 아무리 노력해도 평화로울 수 없다. 내일은 통제불능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내 걱정 중 일부는 오랫동안 쌓여온 스트레스가 계속 흐릿하게 남아 다시 한번 일어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집에서 첫 저녁 식사 때 시어머니의 세심한 준비 덕분에 분위기가 처음에는 따뜻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갈비탕, 자작김치, 지훈이 좋아하는 떡볶이와 같은 전통 음식들을 요리하며 보냈다. 아늑한 한옥의 작은 부엌은 향긋한 냄새가 진동했다. 온 가족이 한국식 낮은 탁자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지만 마치 늘 스토킹하는 듯한 긴장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지아는 식사 시작부터 별로 신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른한 태도로 앉아서 공개적으로 전화기를 훑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음식을 덜어주는 동안 지아는 비꼬는 말을 했다. 서울에서는 아무도 이런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이런 변명을 보면 촌스럽다. 그 말은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찌르는 것과 같다. 할머니가 멈춰서서 음식을 집던 손이 떨렸다. 지아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실망스러운 눈빛이 역력했다. 방 안의 공기는 즉시 가라앉았고 젓가락 그릇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다.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던 준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조용히 말했다. 지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엄마가 하루 종일 가족 식사 준비로 요리를 해주신 분. 그러나 지아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조용히 해. 당신처럼 아내에게 의지하며 사는 백수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말은 한 칼에 연약한 인내심을 찢어버리는 것과 같다. 고개를 숙인 준호가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의 애절한 눈빛은 나를 뭉클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지금 내가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시아버지 강 씨는 곧바로 젓가락을 탁자에 세게 부딪혔다. 그 처절한 소리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의 목소리는 어둡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아무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요. 이 가족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당장 테이블에서 나가. 지금 시어머니는 눈물을 멈추려는 듯 조용히 앉아 밥상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지훈은 평소처럼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술을 따랐고 잔을 들 때 손이 떨렸다. 그는 지아를 애원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만해요, 지아. 소리 좀 줄여라. 크게 하지 말고. 하지만 지아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그를 한 번 쳐다보고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너도 조용히 해. 술밖에 못하겠으면 소리내지 마요. 밥상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나는 준호가 조용히 일어서서 테이블을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보았지만 시아버지는 그의 남아있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때 억제할 수 없는 분노에 지아는 갑자기 일어나 국그릇을 탁자 위에 엎질렀다. 뜨거운 액체가 튀어나와 테이블 위에 옷과 음식을 적셨다. 그녀는 냅킨을 바닥에 던지고 도전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번갈아 바라본 다음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 말을 마치자 지아는 방으로 가버렸고
그녀의 하이유 소리는 나무 바닥에 메마르게 울려 퍼졌다. 침실 문이 컨 닫히면서 한옥의 얇은 벽을 진동시켰다. 원래 가족 상봉 행사였던 저녁 식사는 이제 격렬한 전쟁이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밥상을 챙겼고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아버지가 숨을 몰아쉬며 성난 눈빛을 지하의 방에 바짝 붙였다. 나는 이 가족의 균열을 치유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밥 한 끼면 충분히 볼 수 있고 오랫동안의 우울한 갈등은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제 막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아가 방에 넣은 후 집안의 분위기는 답답할 정도로 무거워졌다. 시어머니가 치우는 그릇의 젓가락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고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말없이 책상에 앉아 계셨지만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다. 지훈은 조용히 술잔을 비우고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모두 가만히 있는 줄 알았을 때 지하의 방 문이 갑자기 열렸다. 그녀가 나와서 손에 큰 가방을 들고 차가운 눈빛이 사람들을 휩쓸었다. 저는 여기에 1분도 더 머물 수 없어요. 전통적인 가족처럼 연수를 축하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제가 참석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지하의 앞을 가로막으며 목소리가 들렸다. 만약 당신이 이 문을 통과한다면 다시는 여기에 돌아오지 마세요. 우리 가족은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지훈은 당황해서 지아의 손을 잡으려고 돌진했다. 뭐 하는 거야? 방으로 돌아가자. 소란 피우지 말고 제발. 하지만 지아는 제 손을 제쳐놓고는 비꼬았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돈을 벌지 못하고 자신을 키울 수 없는 남자는 나를 돌볼 수 없다. 그 말은 지훈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 같았다. 그는 멈칫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아가 문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갑자기 지훈이 소리치자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쉰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다. 너 멈춰. 참을 만큼 참았어. 지아. 모두가 놀랐다. 지훈은 지아에게 한 번도 큰 소리를 친 적이 없고 심지어 작은 가족을 안정시키기 위해 항상 인내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달려들어 그녀의 손에서 가방을 떼앗아 땅에 세게 던졌다. 누군가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당신은 나를 무시하고 이 가족을 무시하지만 당신도 우리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지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재빨리 침착함을 되찾고 비굴한 웃음을 터뜨렸다. 비대일까? 내가 아니었다면 그는 오랫동안 빚더미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이 가족은 다른 사람을 괴롭힐 뿐이다. 지아의 말은 시아버지의 노여움에 불을 붙이는 격이었다. 그가 걸어와서 지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의 목소리는 어둡지만 권위가 넘쳤다. 그녀는 여기서 당장 나가요. 이 집은 당신과 같은 유형의 사람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지훈은 당황해 아버지 쪽으로 돌아섰지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도 지훈아.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모른다면 돌아오지 마세요. 그때 지훈은 무릎을 꿇고 눈시울을 붉히며 얼굴에 무기력함이 가득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틀렸어요. 하지만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는 지아를 잃을 수 없다. 나는 마음이 착잡한 채 서서 지켜보았다. 눈앞의 광경은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준호는 내가 말다툼에 들어가는 것을 말리려는 듯 내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요. 나는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멈춰요. 이건 전장이 아니라 환갑이야.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어. 내 말은 뜻밖의 브레이크와 같아서 모두를 침묵시켰다. 지아는 놀라서 가만히 서서 저를 쳐다보았고 시아버지는 제가 하는 말을 하나하나 평가하듯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나는 지훈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지훈아, 내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그만 피하세요. 진심으로 지아를 지키고 싶다면 반청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지아를 보았다. 그리고 너, 지아. 저는 이 가족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훈이 자란 곳이고 모두가 애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곳이에요. 정말 여기 있고 싶지 않다면 떠나세요. 하지만 문 앞에 나서기 전에 모든 것을 망치지 마세요. 밤은 침묵에 빠졌다. 지아는 나를 보고 눈빛이 약간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굳어 있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그녀는 말했고 그녀는 등을 돌려 거실 한가운데에 가방을 두고 방으로 갔다. 그날 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베란다에서 들리는 차가운 바람 소리와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준호 옆에 누운 나는 마음이 무거워 이런 갈등들이 결코 해소되지 않을까 싶었다. 다음날 아침, 시아버지의 서거식은 하도마을의 친숙한 상징인 집마당이 있는 커다란 청동우수 아래에서 거행되었다. 공기는 전통 과자의 향기를 간단히 풍기고 멀리 논밭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다. 시어머니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제단부터 특별한 음식 준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느라 바빴다. 오늘 좋은 추억이 되도록 모든 것이 잘 정리된 것 같지만 어제 저녁 어수선한 식사 후에도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숨막히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 손님들이 붕들 때마다 온다. 우리 시아버지의 오랜 친구, 마을의 늙은 이웃들이 선생님이었을 때부터 모두 모였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선한 조직력을 칭찬할 시어머니께 어색한 미소를 짓게 했지만 모두가 그녀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아는 늘 그렇듯이 늦게 나타났다. 행사 중반에 들어선 그녀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릴 정도로 눈에 띄는 붉은색 타이트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모두가 존경의 표시로 한복이나 우아한 의상을 선택하는 동안 지아의 선택은 암묵적인 도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가족 사진을 찍을 차례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지아를 먼저 초대했습니다. 지아야, 와서 같이 사진 찍자. 가족의 소중한 순간. 그러나 지아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이 의식들이 번거롭다고 생각한다. 빨리 찍어줘. 다른 거 할 수 있게.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아요. 모든 시선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자책감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옆에 서서 마음이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지아는 이렇게 중요한 날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손수 만든 커다란 케이크를 치우려고 할 때 지아는 무심코 팔을 휘둘러 바닥에 엎질렀다. 케이크가 3개 떨어졌고 하얀 크림이 바닥에 튀었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환호성을 질렀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몸을 숙여 첨소를 하고 손은 떨렸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어제부터 모든 억울함이 쏟아지네요. 나는 소리쳤다. 지아, 또 뭘 망치고 싶어? 여긴 가족이지. 난장판이 될 곳이 아니야. 지아는 꿈쩍도 하지 않고 돌아섰고 그녀의 눈빛은 도전적이었다. 가족? 당신은 결코 나를 이 가족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그럼 내가 왜 깊은 척을 하겠어?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시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손을 탁자에 세게 부딪혔다. 그 소리는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침묵시켰다. 그는 지아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조용히 해. 이건 내 생일 축하야. 내가 웃길 곳이 아니야. 이 가족을 존중하지 않으면 당장 여기서 나가요. 지훈은 평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을 숙여 술잔을 계속 들이켰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여야 할 사람은 완전히 침묵한다. 그만하세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세요. 그럴 가치도 없어. 그 말은 내 안에 또 다른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았다. 나는 그에게서 손을 떼고 화가 나서 말했다.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가족인데 책임 안 지나요? 모두들 나의 폭발에 경악했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답답한 목소리로 지훈에게 돌아섰다. 저도요. 지훈 씨,
당신은 당신의 아내가 계속해서 모든 것을 망치게 할 건가요? 이분은 그의 부모님, 그의 가족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지훈은 눈을 충혈한 나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직면할 용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손님들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서서히 자리를 떴다. 시어머니가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세배는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으로 변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시부모님도 보고 지훈이도 보고 지아도 보고 주모도 보고 내심 실망으로 가득 찼다. 나는 궁금했다. 이 가족이 여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부서지는 아름다운 껍데기일까요? 마지막 손님들이 떠난 후 홍고잠은 무서운 침묵으로 돌아왔다. 친구나 이웃의 웃음소리는 더 이상 없고 첨동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부는 소리만 있다. 시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 있는 나무 의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계셨는데 표정이 굳어지면서 눈빛이 허구미에 소용돌이치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부엌 구석에 서서 땅에 남아있는 크림을 조용히 닦아내시며 슬픔과 피로를 억누르려는 듯 움츠러드는 모습이었다. 지아는 여전히 도전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마치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여유롭게 그라운드를 지나갔다. 시아버지를 지나갈 때 그녀는 싱긋 웃었다. 저는 이번에 당신이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불만인 가점은 외부인의 잘못이 아니다. 그 말은 물방울이 컵을 넘치게 하는 것과 같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말씀은 충분해요. 지아?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면서 감히 여기서 인생을 가르치세요? 저는 당신에게 너무 관대했어요. 오늘 지훈이 이혼 안 하면 둘 다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마. 온 가족이 당황했다. 술병을 손에 들고 계단에 앉아있던 지훈은 갑자기 뼘을 세게 땅바닥에 던졌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를 놀라게 했다. 그는 걸어와서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여태껏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아버지는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도록 강요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혼. 말을 잘하시네요. 이 가족은 어떤가요? 이 집에서 누가 정말 행복할까요? 너만 실패한 게 아니야. 지훈의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빛의 분노가 치솟는 것을 보았다. 지훈이 준호를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형님, 정말 행복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직장을 잃은 날부터 그림자처럼 살았다. 그는 모든 아버지의 모욕을 받아들이고 미연 언니가 모든 것을 부담하게 했다. 나보다 더 비겁해. 준호는 고개를 숙였지만 이번에는 평소처럼 조용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와 지훈을 마주보았다. 네, 제가 틀렸어요. 나는 약하고 내 가족을 지킬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난 너처럼 매일 엄마를 울리지 않아. 두 형제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지아는 한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피식 웃었다. 정말 재미있어요. 알고 보니 이 집에는 누구나 자신만의 문제가 있다. 그럼 나를 탓하지 마. 더는 못 참겠어요. 나는 지아에게 돌아서서 소리쳤다. 그만해요, 지아. 만약 당신이 이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가세요. 하지만 가기 전에 보세요. 당신 자신도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지아는 나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은 불만의 빛을 번득였지만 뜻밖에도 울음을 터뜨렸다. 항상 씩씩하고 섣불리 굴던 지아가 또 눈물 흘리는 건 처음 봤다. 내가 이걸 원할 것 같아? 지아가 뭉클하게 말했다. 저는 이 가족과 어울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처음 들어온 날부터 외부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그저 기식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훈이 빚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내가 뭘 참았는지 모르잖아. 지아가 방금 말한 사실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지훈은 아무도 쳐다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조용히 얼굴을 숙였다. 시어머니는 손을 내렸고 눈빛은 고통과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늘 위엄을 지키던 시아버지는 이제 가만히 서 있을 뿐이다. 결국 그는 등을 돌리고 집으로 걸어 들어갔고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렸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모든 껍데기가 벗겨졌고 이제 이 가족은 적나라한 진실만 남게 되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이 모든 것의 끝이 될까요? 그날 저녁 실내 분위기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빈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낸 후 나는 사람들이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청소를 위해 거실로 내려갔을 때 지아는 소파에 쭈그리고 앉아 전화기를 손으로 훑으며 오늘 하루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도전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얼굴에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하루 종일 쌓인 분노가 나를 더 이상 억제할 수 없게 했다. 나는 걸어갔다. 억양으로.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녀는 회갑식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울게 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지아는 꼼짝도 하지 않고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일어나서 비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자신이 매우 고귀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거기 앉아서 나를 판단하지만 당신의 남편을 보세요. 실패자는 내 남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적어도 지훈은 감히 아버지에게 말대꾸하고 남편은 언니 뒤에 숨기만 해요. 지아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때리려고 했다. 근데 바로 그때 준호가 어디선가 달려와서 제 손을 꼭 잡고 그는 긴장해서 목이 쉬며 소리쳤다. 충분해. 두 사람은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싶나요? 충분히 나쁘지 않아. 나와 지아는 둘 다 우두커니 서 있었다. 준호가 이렇게 큰 소리친 건 처음이야. 그러나 일이 진정되기 전에 지아는 계속해서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준호에게 돌아섰다. 그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당신이 미연에게 당신의 빚을 갚으라고 부탁한 것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처럼 남편의 어깨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말을 합니까? 준호는 목이 뻣뻣해지고 얼굴이 참백해졌다. 나는 그를 보고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못하고 저녁 내내 침묵하던 지훈이 방구석에서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지아. 그만해. 그는 술잔을 들고 작은 목소리로 너 대신 사과할게 라고 말했다.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마. 하지만 지아는 그를 돌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시부모님의 결혼 사진이 걸려있는 벽 쪽으로 걸어갔다. 갑자기 그녀는 벽을 힘껏 밟았다. 소리가 밤을 흔들고 웨딩 사진이 땅에 떨어지면서 유리가 깨졌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위층에서 시부모님이 뛰어내렸다. 항상 소중한 기념물로 여겼던 결혼 사진을 보고 놀란 시어머니는 이제 깨진 유리와 함께 땅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지아를 바라보니 눈에 불이 붙었다. 그는 이빨 사이로 삐걱거리는 듯 한마디 한마디를 삐걱거렸다. 여기서 당장 나가요. 당신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요. 지훈아, 내가 이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다시는 데려오지 마. 지훈은 땅에 무릎을 꿇고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입은 더듬거렸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내가 고칠게. 지아, 미안해. 하지만 지아는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고 차갑게 말했다. 충분히 참았어요. 너희들은 나를 탓할 수 있지만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려 하지 않는다. 가고 싶으면 가고. 말을 마친 지아는 등을 돌리고 방으로 올라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이미 답답한 공간에서 진동했다. 준호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그는 무력한 눈빛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팔로 가슴을 안고 숨을 헐떡이며 의자에 앉았다.
나는 당황해서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갔다. 엄마, 괜찮아. 시아버지는 서둘러 의사를 불렀고 지훈은 다다디 앉기만 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깨진 유리 조각과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 사람들의 절망적인 침묵으로 밤을 둘러보았다. 이 가족, 만회할 길이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실제로 깨졌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일까요? 그날 밤에 긴장된 사건 이후 지아는 도시의 한 친구의 집에 머물기 위해 떠났다. 가족 중 누구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지만 집안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수년간 참아오던 시어머니는 끝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틀 후 그녀는 지아가 있는 곳으로 곧장 가기로 결정했다. 그날 아침 나는 그녀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작은 핸드백을 들고 단호한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예전처럼 모든 것을 무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지아를 만나겠어요. 라고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다부진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얘한테 말을 똑바로 해야 돼. 나는 머뭇머뭇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저는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한계라고 이해합니다. 장소, 지아는 하도 마을의 평온함과 정반대인 번화한 중심 지역인 강남에 있는 친구의 작은 아파트에 머물고 있다. 시어머니가 현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 그 대비는 지아와 사이가 멀어진 느낌을 더욱 고조시켰다. 지아는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를 보고 놀라지는 않았지만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여기 왜 왔어? 엄마가 설교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들어오셨는데 그녀의 누른 옷과 패스트푸드 박스가 어지러운 작은 아파트를 휩쓸었다. 그녀는 지아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상처와 피로로 가득 차 있었다. 지아, 엄마는 너를 충분히 참았어. 엄마가 신부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너는 이 가족을 타개할 권리가 없다. 얼마나 더 망치고 싶어. 지아는 탈잠을 끼고 벽에 등을 기대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다. 엄마는 항상 가족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족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하루 종일 술을 마시는 곳, 시아버지는 항상 강요하고 어머니는 참기만 하는 곳. 엄마, 내가 그런 가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아의 칼 같은 날카로운 말에 시어머니는 멈칫했다. 그녀는 손을 꼭 잡고 목소리가 떨렸다. 네, 이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압력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자신을 타개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어머니와 이 가족을 그렇게 무시할 권리가 없어요. 지아는 침묵 대신 다시 다가가 도전으로 눈빛을 돌렸다. 엄마는 나를 강요하지 마. 당신은 그 가족의 사람이 아니에요. 노력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엄마가 순종하는 며느리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찾아라. 그 말은 마치 시어머니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전에 할머니에게서 본 적이 없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다. 엄마가 틀렸어. 라고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지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가장 큰 실수는 이 가족이 모두가 비참한 곳이 되도록 한 것이다. 아마도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지아는 잠시 놀랐지만 빠르게 돌아서서 차갑게 대답했다. 엄마, 내 앞에서 울지 마세요. 엄마가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으면 그냥 지훈에게 이혼하라고 해. 이 가족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코트를 정리하고 떠났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시어머니는 10살이나 먹은 것 같았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녀의 수갑이 채워진 모습, 충혈된 눈, 그리고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상들의 제단 옆에 앉아 공허한 눈빛을 보냈다. 그날 밤
시아버지가 할머니 맞은편에 앉아 작은 소리로 물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그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지아를 잃은 것 같고 또 아마 지훈이도 못 지켜. 시아버지는 침묵을 지키며 대답하지 않으셨고 한 잔의 술만 더 따라주셨고 그의 눈은 마치 자신의 통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처럼 멀게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엌에 서서 이것이 더 이상 일시적인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이것은 큰 균열이고 제가 결코 치유될 수 있을지 모르는 붕괴입니다. 그날 밤에 긴장된 사건 이후 지아는 도시의 한 친구의 집에 머물기 위해 떠났다. 가족 중 누구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지만 집안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수년간 참아오던 시어머니는 끝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틀 후 그녀는 지아가 있는 곳으로 곧장 가기로 결정했다. 그날 아침 나는 그녀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작은 핸드백을 들고 단호한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예전처럼 모든 것을 무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지아를 만나겠어요. 라고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다부진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얘한테 말을 똑바로 해야 돼. 나는 머뭇머뭇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저는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한계라고 이해합니다. 지아는 하도 마을의 평온함과 정반대인 북적거리는 중심 지역인 강남에 있는 친구의 작은 아파트에 머물고 있다. 시어머니가 현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 그 대비는 지아와 사이가 멀어진 느낌을 더욱 고조시켰다. 지아는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를 보고 놀라지는 않았지만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여기 왜 왔어? 엄마가 설교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들어오셨는데 그녀의 누른 옷과 패스트푸드 박스가 어지러운 작은 아파트를 휩쓸었다. 그녀는 지아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상처와 피로로 가득 차 있었다. 지아, 엄마는 너를 충분히 참았어. 엄마가 신부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너는 이 가족을 타개할 권리가 없다. 얼마나 더 망치고 싶어. 지아는 팔짱을 끼고 벽에 등을 기대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다. 엄마는 항상 가족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족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하루 종일 술을 마시는 곳, 시아버지는 항상 관여하고 어머니는 참기만 하는 곳. 엄마, 내가 그런 가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아의 칼 같은 날카로운 말에 시어머니는 멈칫했다. 그녀는 손을 꼭 잡고 목소리가 떨렸다. 네, 이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압력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자신을 타개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어머니와 이 가족을 그렇게 무시할 권리가 없어요. 지아는 침묵 대신 다시 다가가 도전으로 눈빛을 돌렸다. 엄마는 나를 강요하지 마. 당신은 그 가족의 사람이 아니에요. 노력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엄마가 순종하는 며느리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찾아라. 그 말은 마치 시어머니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전에 할머니에게서 본 적이 없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다. 엄마가 틀렸어. 라고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지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가장 큰 실수는 이 가족이 모두가 비참한 곳이 되도록 한 것이다. 아마도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지아는 잠시 놀랐지만 빠르게 돌아서서 차갑게 대답했다. 엄마, 내 앞에서 울지 마세요. 엄마가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으면 그냥 지훈에게 이혼하라고 해. 이 가족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코트를 정리하고 떠났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시어머니는 10살이나 먹은 것 같았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녀의 수갑이 채워진 모습,
충혈된 눈, 그리고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상들의 제단 옆에 앉아 공허한 눈빛을 보냈다. 그날 밤 시아버지가 할머니 맞은편에 앉아 작은 소리로 물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그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지아를 잃은 것 같고 또 아마 지훈이도 못 지켜. 시아버지는 침묵을 지키며 대답하지 않으셨고 한 잔의 술만 더 따라주셨고 그의 눈은 마치 자신의 통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처럼 멀게만 바라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바깥의 음산한 하늘만큼 무거웠다. 모두가 깨달은 것은 지아의 말에 어머니가 인내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정오 무렵 지훈의 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그가 화면을 힐끗 보고 눈빛이 긴장감을 스쳤다. 지아예요. 라고 그가 속삭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전화를 받을 때 모두가 조용히 지켜보았다. 지아. 어디요? 저쪽에서 지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평소의 냉담한 태도와는 전혀 닮지 않았다. 대신 큰 충격을 받은 듯 떨리는 목소리였다. 지훈 씨, 제가 데리러 와줄 수 있어요? 저 경찰서예요. 그 말을 듣고 온 집안은 아연실색했다. 시아버지가 담뱃대를 탁자 위에 세게 내려놓자 눈빛이 굳어졌다. 또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 라고 그는 분노와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황한 지훈은 벌떡 일어나 코트를 챙겨들고 서둘러 차에 올랐다. 몇 시간 후 돌아온 지훈은 지아를 데려갔지만 둘 다 풀어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손은 여전히 떨리고 눈시울은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았다. 시아버지는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을 하고 계셨다. 또 뭐 하세요? 지아는 대답하지 않고 얼굴만 숙였다. 지훈은 그녀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지아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 의해 위협받았다. 그녀가 아이들을 돕기 위해 돈을 빌렸던 옛 채권자들이다. 그들은 그녀를 따라 서울로 향했고 오늘 그들은 거리에서 그녀와 충돌했습니다. 싸움이 있어서 경찰이 개입해야 한다. 온 가족이 아연실색했다. 시어머니는 방금 들은 것을 믿지 않는 듯 손을 입에 대셨다. 시아버지는 몇 초 동안 침묵한 후 목소리를 냈습니다. 돈? 또 돈? 그럼 빚을 지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모두에게서 숨겼나요? 지아는 울음을 터뜨렸고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연약함을 보여주었다. 숨길 생각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훈이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데 노력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나빠져요. 시어머니는 지훈을 바라보며 두 눈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아, 나는 내가 모든 일 후에 일어나기를 바랬어.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을 이 나쁜 삶으로 끌고 간다. 언제까지 내 책임에 직면할 거야?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목소리가 천둥소리 같았다. 둘 다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집에서 당장 나가. 남을 그렇게 부끄럽게 하는 가족은 필요 없어.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 지훈이 가만히 있는데 지아가 벌떡 일어선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너희들은 비난만 할 뿐이다. 좋아요. 갈게요. 일주일의 긴박한 피아노 연주 끝에 지아는 늦은 오후에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은 흐리고 이슬비가 내렸다. 그녀는 편지 한 통을 손에 들고 조용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시부모님, 지훈 씨, 준호 씨, 저를 포함해서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 있어요. 지아의 등장은 방 안의 분위기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제가 틀렸어요. 사과의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럽기도 하고 희망적이기도 한 지아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정말 말하고 싶으면 앉으세요. 듣겠습니다. 지아는 테이블에 앉았고 그녀의 얼굴은 잠깐 망설였다. 그녀는 편지를 열었지만 그것을 읽는 대신 옆으로 눕히고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제가 쓸데없는 짓을 많이 저질렀다는 걸 알아요. 저는 다혈질이고 고집불통이고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서론이 회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곧 지아는 계속했다. 하지만 당신도 분명히 말해야 해요. 이 가족은 자녀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온 날부터 사람들은 항상 나를 외부인 취급했다.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아버지는 항상 저를 평가했고 지훈 씨는 멈춰서서 지훈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제대로 보호한 적이 없습니다. 혼자 싸우는 것 같아요. 이 말들은 방 안의 공기를 폭발시킬 것 같다.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시아버지는 손을 탁자에 세게 부딪혔다. 쿵 하는 소리가 메마르게 울려 지훈을 놀라게 했고 시어머니는 가볍게 몸을 떨었다. 이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여기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모든 것을 짓고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나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가족이 당신을 그 가족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시어머니는 피로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 엄마는 내가 외부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하지만 나는 내 행동이 사람들을 친해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몰랐다. 너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지아는 손을 꽉 잡고 고개를 저었다. 저는 노력했지만 이 가족 중 누가 저를 정말 이해하고 싶어 할까요? 나는 엄마처럼 고분고분하고 참을성 있는 타입이 아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그 말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찢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뺨에 드리워진 눈물을 감추려고 했다. 이때 고개를 숙인 지훈은 우멀우멀 말했다. 그녀에게 충고하도록 노력할게요. 아버지. 지아가 성미가 급한 건 알지만 그녀가 변할 거라고 믿어요. 시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조언 언제까지 충고할 거예요? 지아가 책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너의 겸손함과 약함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니? 아이와 그녀는 둘 다 자신에게 다시 물어봐야 한다. 머물지 떠날지는 두 사람이 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지아가 벌떡 일어나자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면 다들 내가 떠난다고 생각해.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이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명확히 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돌아왔지만 분명히 우리는 결코 공통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가려고 했지만 지훈은 그녀의 팔을 꽉 잡았다. 지아. 이대로 가면 안 돼. 우리는 부부입니다. 내 생각 안 나. 지아는 눈을 붉히며 돌아섰다. 내가 당신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 하지만 넌 어때? 당신은 항상 조용하고 항상 내 뒤에 서서 내가 혼자 버티게 한다. 지훈아, 나 너무 지쳤어. 지훈이 손을 놓고 지아가 다시 문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 문은 닫히고 방 안에 죽은 침묵을 남겼다. 시어머니는 흐느껴 울었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 준호를 보고 처음으로 눈빛이 공포로 가득 찬 걸 봤어요. 그는 자신과 이 가족의 점점 더 큰 균열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처럼 내 손을 꽉 쥐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은 아무도 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이 울려 퍼졌다. 모두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또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이 모든 것의 끝인가요? 그날 밤 집은 죽음의 침묵에 잠긴 듯했다. 지아가 떠난 후 아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기분이 아니었다.
나는 단에 앉아 복도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묵직한 발자국 소리와 바깥에서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이 왔다 갔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자정 무렵 지훈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를 잠에서 깨게 했다. 나는 복도로 나가 그의 방문 틈에서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나는 가볍게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긴장한 나머지 문을 밀고 들어가니 옆에 술병이 나뒹굴고 있는 지훈이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천백했고 눈은 넋을 잃은 사람처럼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그와 지아의 결혼 사진이 올려져 있었다. 괜찮아요? 라고 나는 작은 소리로 물었다. 비록 답은 분명하지만 지훈이 절망에 찬 눈을 치켜떴다. 그는 옅게 웃었고 술 때문에 목이 쉬었다. 나 같은 사람이 괜찮을 것 같아. 미연아? 당신은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지아를 지키지 못하고 이제 이 집안에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나에겐 가족이 있어. 어머니는 항상 그를 위해 여기 계셨고 아버지는 엄격하지만 그가 바뀌기를 바랄 뿐이다. 아무도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는 걸 원치 않아. 그러나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 넌 이해 못해, 미연아. 아버지의 눈에는 그가 실패자였다. 어머니의 눈에는 그가 부담스럽다. 그리고 지아는 그녀는 당신 편이었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이제 그녀도 떠났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는데 지훈은 갑자기 웨딩 사진을 움켜쥐고 목소리를 냈다. 나는 지아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 심지어 최악도 그를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근데 뭐 하세요?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을 부담하게 하고 그녀가 모든 사람의 눈에 혐오자가 되도록 했다. 당신은 정말 자격이 없다. 나는 지훈을 바라보며 마음이 울렁거렸다. 당신이 아무리 틀려도 지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끝없는 압박과 갈등으로 인해 일그러지고 마모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작정이세요? 라고 내가 목청을 가다듬으며 물었다. 그냥 여기 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할 건가요? 본격적으로 임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지훈 씨. 지훈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항상 부주의한 척하려고 하는 남자인 그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나약했다. 다음날 아침 온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지훈이 다른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셔츠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눈빛은 단호했다. 어머니와 시아버지 모두 놀랐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지아를 찾아볼게요. 나는 그녀를 집에 데려가고 싶지만 단지 그녀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만이 아니다. 닭골게요. 나는 일자리를 찾을 것이고 그녀가 더 이상 부담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시아버지는 그를 쳐다보았고 눈은 엄중했지만 예전과 같은 분노는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걸 보고 싶어. 지훈이 떠나자 온 집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시어머니를 보고 그녀가 눈물을 부드럽게 닦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이것은 어둠의 연속 이후 최초의 작은 비대일 것입니다. 근데 지훈이랑 지아의 앞으로 여점은 아직 도전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녁이 되자 지훈은 서울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전쟁을 겪은 사람처럼 났습니다. 지아를 만났어요. 그녀는 이야기하기로 동의했지만 그녀는 이혼을 원해요. 지쳤대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시아버지는 그저 침묵을 지켰고 눈은 무거웠다. 그러나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더 이상 분노는 없고
아들이 파멸에 직면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는 아버지의 슬픔만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통화가 끝나자 온 가족은 침묵에 빠졌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시작인가? 대화가 끝난 후 모든 것이 가라앉은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더 큰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시어머니는 오후에 거실을 청소하는 동안 갑자기 책상 아래에 급하게 꽂힌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그녀가 들고 뒤집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참백했습니다. 그것들은 지훈의 도박빚에 대한 청구서들이었고 이전뿐만 아니라 최근에 생긴 것이다. 지훈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있는 부엌으로 그녀의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는 종이를 탁자 위에 힘껏 쌓아 놓으셨다. 받치는 소리에 옆방에 있던 나와 준호가 깜짝 놀라 뛰쳐나왔다. 지훈.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쉰 목소리였다. 언제까지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숨길 거예요? 이렇게 빚을 졌는데도 아내가 짊어지나요? 무슨 나드로 술을 마십니까? 지훈은 서류를 쌓아놓은 것을 보고 멍하니 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아가 몇 번 다 졌는데. 그 말은 시어머니의 성난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지훈의 손에서 술잔을 빼앗아 바닥에 세게 던져 유리를 깨뜨렸다. 모두 지불하면 어때? 왜 계속 빚을 지고 있지요? 지아가 내 은행이라고 생각해? 이 가족 다 끌어내릴 거야. 엄마는 충분히 오래 참았어. 그 순간 지아는 위층에서 내려왔고 손에는 전화기가 있었다. 그녀는 부엌의 광경을 보고 냉담한 눈빛을 보내며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안 낼게요. 그가 빚을 내서 해결해요. 충분히 했어요. 지아의 말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격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지아를 바라보며 입술이 떨렸다. 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자녀가 없으면 이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아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 지훈을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내려왔다. 나는 지난 2년 동안 그의 모든 빚을 갚았다. 나는 심지어 그가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오지 않도록 돈을 더 빌렸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고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해? 지아의 말은 밖에서 막 들어온 시아버지를 완전히 통제불능으로 만들었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며 분노로 충혈된 눈빛을 보내고 포효했다. 넌 정말 내 수치야. 남편이 되는 것은 비겁하고 자식이 되는 것은 쓸모없다. 이 가족 모두 더 이상 너를 참을 수 없어. 알아? 그런 다음 그는 지아에게 돌아서서 그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당신도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그녀는 항상 사람들을 경멸할 수밖에 없었다.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기 위해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면 꺼져. 둘 다 꺼져. 온 집안이 들끓는 상태에 빠졌다. 나는 시어머니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우는 것을 보았다. 늘 조용하던 지훈이 벌떡 일어나며 탁자 위로 손을 힘껏 툭툭 친다. 됐어. 만약 온 가족이 나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갈 것이다. 하지만 내가 먼저 말하면, 내다 떠나면 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내게 기대하지 마. 지훈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항한 건 처음. 그는 지아의 손을 잡아당겨 그녀가 같이 가기를 바라는 듯 했지만 지아는 차갑게 손을 잡아당겼다.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아요. 이것은 당신의 집이고 당신의 가족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난 당신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고 싶지 않다면 그냥 혼자 가세요. 지훈이 지아를 바라보자 고통스러운 눈빛이 역력했다. 그런 다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집에서 뛰쳐나갔고 문은 등 뒤로 쾅 닫혔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고 시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계셨고 그의 눈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준호랑 저는 거기 서서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날 밤 이미 파란만장한 집에서는 기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와 대답 없는 탄식만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끝이 났을까? 아니면 이것은 더 치열한 대결의 시작에 불과할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로 소환되었을 때 집안의 공기는 피아노 줄처럼 팽팽했다. 시아버지가 가운데 앉아 탁상용 램프의 불빛이 얼굴을 비추며 눈빛의 간인함과 분노를 부각시켰다. 그의 앞에는 찻잔이 연기가 뭉게뭉게 끼었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았다. 사람들이 차례로 들어오고 지훈이 지친 얼굴, 지하다 변변치 못한 모습을 하고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한다. 준호와 나는 구석에 앉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다. 시아버지가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시작하셨는데 목소리가 탁하지만 날카로웠다. 이 가족은 이미 충분히 굴욕을 당했다. 이제 아무도 안 변하면 오지 마. 그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지훈은 가만히 들어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아는 팔짱만 끼고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입술은 개의치 않는 듯 살짝 삐죽거렸다. 시아버지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힘차다. 지훈아, 내가 계속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너 같은 아들은 필요 없어. 가족을 구렁텅이로 끌고 갈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느니 차라리 아이를 갖지 않겠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가볍게 떨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가볍게 만졌지만 그는 그녀의 위로를 거절하려는 듯 비켜섰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지아에게로 눈을 돌렸고 그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가족을 경멸하고 파괴하는 태도를 계속한다면 여기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가족은 자신의 모든 것 위에 올려놓는 파괴자가 필요하지 않다. 지아는 몰려다보았고 그녀의 눈은 분노로 빛났다. 그녀는 일어나서 팔짱을 끼고 차갑게 대답했다. 이 가족은 나를 진정으로 자신의 입으로 간주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항상 나를 비난하지만 아무도 감히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 저를 해고하고 싶다면 저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지아의 말이 칼에 찔려 시어머니를 당황하게 했다. 할머니는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모든 것을 더 빈장시키지 마세요. 그들은 아직 젊고 여전히 변할 수 있다. 그들에게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비볐고 그의 목소리는 칼처럼 차가웠다.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꺼져. 불만과 거짓말로 가득 찬 가족은 필요 없어. 지훈이 벌떡 일어섰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직설적으로 마주한 눈빛은 다음과 같았다. 좋아요. 아빠가 나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나는 갈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간압과 가혹함이 이 가족이 파탄난 이유입니다. 나나 지아 탓하지 마. 온당이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시아버지는 지훈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는 듯 아연실색했다. 그는 손을 탁자에 세게 부딪혔고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꺼. 당장. 지아는 다가가 지훈의 손을 잡아당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만약 당신이 가고 싶다면 지금 가세요. 나는 더 이상 남아서 어떤 모욕도 들을 필요가 없다. 두 사람은 방에서 걸어나와 시어머니를 남겨두고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가만히 계셨고 손은 의자로 꽉 조였고 눈은 분노와 무력감으로 충혈되어 있었다. 준호를 보니까 우리 둘 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로 돌아갔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여전히 가혹하게 가득 차 있었다. 그냥 울어요. 그들은 할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가치가 없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뭉클하지만 강렬했다.
그럴 가치도 없고 당신은 당신의 경직성이 모든 것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아들이고 이 가족의 피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붙잡을 방법을 모른다면 왜 이 집이 점점 더 공허해지는지 비난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말은 시아버지를 멈추게 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서 현관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날 밤 집은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고 시아버지가 마당의 큰 청동 나무 옆에 생각에 잠겨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놓아야 할지 모른 채 고통스러운 산을 메고 있는 사람처럼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저는 이 균열들이 치유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완전한 붕괴의 시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밤의 차가운 공기가 집 구석구석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지훈은 마당 앞 계단에 홀로 앉아 병을 든 손으로 뚜껑을 열었지만 감히 마시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까만 들판을 멀찍이 바라보았다. 지아는 문틀에 등을 기대고 서서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을 보는 것도 슬프지 않았다. 나는 집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참을 수 없었고 마당으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지훈아,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내가 영원히 견딜 것 같아요? 지훈이 고개를 숙이자 떨리는 손이 술병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다른 길에 몰려든 사람처럼 한숨만 내쉬었다. 지아는 코웃음을 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아이러니했다. 변신. 그와 같은 사람이 뭐가 달라졌나요? 나를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항상 약속만 하고는 아무데도 안 들어가요. 너무 익숙해요. 지아의 말은 지훈의 자존심에 직격탄을 날리는 격이었다. 그는 뼘을 땅에 내려놓고 일어나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가 본 적이 없는 단호함이 포함되어 있었다. 내 말이 맞아. 당신은 실패자예요. 하지만 나는 다시 하고 싶다. 이번에는 내가 떠날까 봐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러고 싶지 않아. 지아는 잠깐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뜻밖에도 약간 번쩍였지만 순간 그것은 다시 냉담하게 변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지훈이 손을 꼭 쥐었다가 나풀나풀 내려앉는 모습을 자신과 싸운 듯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추운 밤중에 그를 혼자 남겨두고 조용히 방으로 걸어갔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무거운 아침 식사에 옹기종기 모여 있을 때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종이 한 묶음을 가져와 부모님 앞에 있는 탁자 위에 강하게 놓았다. 그것이 전날 시어머니가 발견한 빛 영수증 전도입니다. 온 방이 조용했고 부엌에서 끓고 있는 보일러의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지훈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개를 낮게 숙였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당신은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아내와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 가족 전체를 불필요한 곤경에 빠뜨렸다. 하지만 오늘부터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일도 시작할 거라고 약속할게. 나 때문에 더 이상 울기 싫어요. 시어머니는 아연실색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지훈에게 다가갔다가 갑자기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울었다. 얘야. 엄마는 내가 그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 엄마는 그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너만 처음부터 다시 하면 엄마가 내 옆에 있을게. 시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계셨는데 손이 떨릴 정도로 꽉 조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결국 그는 일어나서 지훈의 앞으로 걸어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격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못하겠다면 아빠라고 부르지 마.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알아요. 할 수 있어. 온 가족이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손을 놓고 그를 영원히 잃을까 봐 두려운 듯 지훈을 껴안았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셨지만 저는 시아버지의 마음속에 약간의 희망이 불붙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방구석에 서 있는 지아를 본다. 그녀는 다가가지도 떠나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서 있고 눈빛이 복잡하다. 아마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부는 여전히 싸우고 있으며 다시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비록 작지만 이 가족이 수년 동안 부서진 잔해를 치유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훈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이전의 수많은 실망들 중 마지막 약속에 불과할까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당신이 정말로 노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 오후 온 가족이 마당의 큰 첨동 나무 아래에 모였는데 그곳은 여러 세대에 걸친 많은 이야기들을 목격한 적이 있다. 날씨가 쌀쌀하고 바람이 불어서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것을 공감하는 것처럼 나뭇잎들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시아버지는 나무 바로 밑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눈빛은 엄숙하지만 피로가 감돈다. 그는 모든 사람을 한번 쳐다보고 나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많은 폭풍우를 지났지만 여전히 서 있습니다. 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나는 그런 가족을 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모든 것을 끊었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침묵에 잠긴 공간.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도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감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잠잠해진 것 같다. 시아버지는 지훈과 지아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이 가족에 머물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아니면 오늘 당장 떠나세요. 엄마 마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지훈은 가만히 서 있었고 눈은 충혈되었지만 감히 아버지를 쳐다볼 수 없었다.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지아는 평소 굳은 표정이었지만 격렬한 내적 투쟁처럼 어깨가 가볍게 떨렸다. 뜻밖에도 준호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가득 차서 조용한 공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나도 미안해. 나는 모든 것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맡겼기 때문에 모두가 나 대신 걱정해야 한다. 오늘부터 바꾸겠다고 약속할게. 더 이상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옆에 서서 준호를 보고 있으면 내심 희망과 걱정의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이 약속이 실현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적어도 그것은 시작이었다. 모든 시선이 지훈과 지아에게 쏠렸다. 시아버지는 재촉의 신호처럼 나무 의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지훈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더니 갑자기 허리를 굽혀 목이 메었다. 제가 틀렸어요. 나는 모든 것을 통제불능으로 남겨두고 부모와 지아를 고통스럽게 했다.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약속할게. 부모님,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급히 걸어와 지훈을 일으켜 세웠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시아버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마음의 강인함이 녹기 시작하는 것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지아는 짓눌리는 침묵을 깨며 목소리를 높였다. 죄송합니다. 나는 말하고 옳지 않은 일을 했다.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가족이 여전히 나를 받아준다면 나는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저도 부모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손을 꼭 잡았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시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안정적이지만 분명한 목소리를 지켰다. 정말 머물고 싶다면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이 집안은 빈말이 필요 없다. 오늘부터 너랑 지훈이랑 같이 해야 돼, 같이 고쳐야 돼, 안 그러면 다음부터 한마디도 안 할게요.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대화는 해가 지기 시작하고 붉은 노을이 첨동 호수를 덮으며 원래 음울한 공간을 따스한 주황색으로 물들였을 때 끝났다. 사람들은 조용히 흩어지고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긴 폭풍 후 첫비처럼 작은 변화를 느꼈다. 저는 미래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이 가족은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여전히 앞에 있지만 나는 각자가 진정으로 노력하기만 하면 이 시기에 나무를 흩뿌리면 모든 폭풍우를 통해 가족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날 저녁 희미한 달빛이 호수의 두터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어 고요한 마당을 비추었다. 늦가을 밤의 쌀쌀한 공기가 집을 뒤덮었고 잠시 가라앉은 긴장을 완화하는 것 같았다. 문틀에서 내다보니 지훈이랑 지아가 계단에 나란히 앉아있더라고요. 그들의 모습은 움직이지 않았고 마치 두 동상이 각자 생각에 잠겨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 지아는 더 이상 흔한 거칠기가 없는 허벅지에 손을 얹은 채 앞들판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그의 눈은 공허하고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진 듯 어깨가 위로 올라갔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가깝지만 매우 멀다. 뒤에서 나온 준호가 가볍게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고통을 수반합니다. 알아. 실망시켰어요. 하지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너뿐만 아니라 이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게. 나는 그를 보고 그의 눈빛에 내가 너무 많이 들었던 허튼 약속이 아니라 처음으로 진정한 결심이 담겨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기다릴게요. 라고 나는 대답했지만 돌아서서 감히 더 이상 당신의 눈을 보지 못했다. 이 가족의 상처는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 지훈, 지아, 준호까지 각자 마음에 금이 갔어요. 그리고 아무리 튼튼해도 오래된 시계 나무라도 스스로 일어설 방법을 찾지 않으면 이발에 사람들을 영원히 보호할 수 없는 것 같다. 조금 쌀쌀한 나이든 잎사귀들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나를 가볍게 오싹하게 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별표 오늘 밤의 약속들이 정말 새로운 시작일까? 아니면 그저 지나다는 말일까? 희미한 달빛 아래 이슬처럼 쉽게 사라질까? 별표. 대답은 없지만 적어도 오늘 밤 지훈, 지아, 준호의 눈에는 희망이 실마리, 회개의 진실성이 조금 보인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아주 조금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요. 청동호수는 가족의 모든 사건의 조용한 목격자로서 많은 계절에 걸쳐 우뚝 서서 잎을 갈아엎고 있다. 하지만 다음 폭풍이 몰아칠 때 계속 방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잎사귀 아래서 모두 쓰러지는 것을 지켜봐야 할까요? 정답은 각자가 약속을 정말 지키기 시작하는 내일에만 있을 수 있다.